오늘은 목적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수업하다 보면은 목적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막상 학생들에게 목적어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을, 를, 에게. 자, 을를에게라는 거는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 목적어가 을를에게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을를에게가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어란 무엇인가 라고 여쭤봤을 때 을를에게라고 답을 하시는 건 맞는 대답이 아닙니다. 자, 목적어라는 것은요,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동작을 나타내는 말은 동사겠죠. 소위 말하면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그 동작을 당하는 애다 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cut the tree. 자, 그가 잘랐어요. 나무를. 자, 질문. 위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봅시다. 자, 동사가 어떤 놈이 동사죠? 자, cut이 당연히 동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문장에서 그러면 주어를 찾아보자. cut, 자르다 라는 동사인데 누가 잘랐냐? 자, 그럼 주어는 당연히 누구냐면 he가 주어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위 문장에서 동작의 대상, 그러니까 동작을 당하는 애를 한번 찾아보자. 이게 목적어거든요. 그러면 cut이라는 동작을 하는 애는 주어예요. he. 그럼 컷을 당하는 애는 누구냐? 자른다 라는 뜻인데 자르는 걸 당하는 애는 누구냐? 당연히 the tree, 이것이 목적어가 될 겁니다. 얘가 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컷이라는 동사를 기준점으로 두고 이 동작을 하는 애를 우리는 주어라고 부르고요. 이 동작을 당하는 애를 우리는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보고 가겠습니다. 목적어라는 것은 동작의 대상이다. 자, 목적어는 우리말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을, 를, 에게로 해석이 됩니다. 자, 목적어가 을, 를, 에게로 해석이 된다라는 얘기지, 을, 를, 에게가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앞에서 본 것처럼 목적어를 해석을 해봤더니 을, 를, 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런데 을과 를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서 앞에 글자가 자음으로 끝났느냐 모음으로 끝났느냐에 따라서 을이 오거나 를이 오죠. 그래서 을과 를은 같은 애예요. 그리고 에게는 전혀 이제 생긴 것도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다른 애입니다. 그러니까 을, 를, 에게가 목적어로 해석이 됐을 때 붙는 조사인데 을, 을은 같은 애고 에게는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건 편하려고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야, 그 왜 있잖아. 목적어 중에 을, 를 이렇게 끝나는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 불편하니까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을, 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목적어를 우리는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직접 목적어는 영어 그대로 direct object 그래가지고 DO로 표시를 하죠. 그러면 에게로 해석이 되는 목적어를 뭐라고 부르기로 하냐? 당연히 간접 목적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것은 direct의 반대말 indirect object 그래가지고 IO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이런 말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다음 중에서 직접 목적어를 찾으시오, 간접 목적어를 찾으시오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쓰는 용어예요. 책과 나와의 의사소통, 선생님과 나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모르면 공부를 정확하게 해 나갈 수가 없으세요. 주어와 목적어라는 것은 동사를 경계로 그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동사를 문장의 기준점이다 혹은 문장의 설계도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동사를 찾아내면 이 동사 앞에가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동작을 행하는 애가 되고 이 동사 뒤에 그 동작을 당하는 애가 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와 목적어가 정해지고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목적어가 올지 안 올지가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법 문제를 풀든 독해를 하든 영작을 하든 혹은 회화를 하든 상관없어요. 동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목적어의 자리에는 그런데 어떤 품사가 올까? 자, 이제 여기가 목적어 자리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올까?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위에 있죠, 이미 답이. 자,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의 자리에는 명사만 올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적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 을르레게 이렇게 대답들은 해요. 근데 그 자리에 어떤 품사가 와요? 그러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목적어 자리에는 오직 명사만 올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질문 1. 동사 like의 뜻은 무엇인가? like는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동사 like까지만 쓰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침표를 찍는다는 얘기는 문장을 마무리한다라는 얘기죠. 문장을 마무리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 문장을 쓰거나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내 의사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으면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자, 그러면 I like, 나는 좋아한다.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도 될까요? 마침표를 절대 찍으실 수 없어요. 나는 좋아해. 나는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절대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좋아해 하고 여러분들이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가만히 계시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뭔가 답답하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뭘 이렇게 되물어 볼 겁니다. 상대방이 되물어 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문장이 정확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동사 like의 뒤에 어떤 말이 와야만 하는가 그랬어요. 와야만 하는가? 왜 와야만 하는가? 반드시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왜 그러냐면 like까지만 쓰고 마침표를 찍으면 상대방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 더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말이 와야 될까? 동사의 뜻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저 동사의 뜻이 좋아한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나는 좋아한다 그러면 뒤에 뭐를 좋아하는지가 와야 돼요. 뭐를. 이게 목적어죠. 여러분들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온다 그랬죠? 명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동사를 잘 관찰을 해보고 마침표를 찍어도 되나? 마침표를 찍었더니 말이 안 되네. 그럼 뭔가를 더 써야겠구나. 그럼 뭘 써야 되지?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이니까 뭐를 이란 말을 써야겠구나. 이거 목적어네. 그럼 이 자리에는 명사를 써야겠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목적어 자리에 단어 music을 사용할 수 있는가? music은 음악이란 뜻이고 이 단어의 품사는 명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당연히 쓸 수가 있지요. 목적어 자리에 동사 sleep을 사용할 수 있는가? sleep은 잠을 자다 라는 동사죠. 당연히 여러분들 동사 sleep은요. 목적어 자리에 사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왜?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만 와야 합니다. 그리고 정답은 자, 목적어 자리 동사 슬립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동사 슬립을 써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동사를 명사 자리에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 동사를 명사의 형태로 바꿔야 할 거예요. 그래서 동사 슬립을 명사로 바꿔야 한다. 그럼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은 뭐가 있는데? 자, 우리 앞에 주어 할 때도 배우셨죠?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은 영어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앞에 to를 붙이던가 동사 뒤에 ing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형태의 문장이 나오느냐? I like to sleep 이렇게 나올 거예요. 혹은 I like sleeping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는 잠자는 걸 좋아해요.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위 문장에서 to가 왜 쓰였을까?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는 거죠. 여기에 to가 왜 붙었니? 그러면 제가 붙인 거 아닌데요. 그러고 계시지 말고요. 그죠? 여기에 to가 왜 붙었는지 정확히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문장을 만드실 때 to를 붙이든가 빼든가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장을 해석할 때 여기에 to가 왜 붙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해석도 정확히 가능하겠죠. 그냥 to가 있구나. 많이 보던 놈이네. 저거 to 부정사라 하더라. 그냥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저 때 to가 왜 붙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항상
동사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like가 동사입니다. 그럼 앞에 I는 주어고요. like는 좋아한다 라는 뜻이니까 뒤에 뭐를 좋아하는지가 와야 될 겁니다. 즉 목적어가 와야 합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오직 명사만 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자, 그럼 명사 자리에 sleep이라는 동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저 sleep이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기 위해서 앞에 to를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to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동사 앞에 붙어가지고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저 자리가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것을 우리는 to 부정사에 무슨 용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까요? 그렇죠. 명사적 용법이라고 이름을 붙이시면 돼요. 명사 자리에 썼는데 걷다 대고 형용사적 용법이요, 부사적 용법이요 이렇게 부를 순 없겠죠. 자, 이번엔 ing가 여기에 왜 붙었을까요? 마찬가지 설명입니다. 동사부터 항상 출발하시는 거예요. like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I가 주어가 되고요. like는 좋아하다 라는 뜻이니까 뒤에 뭐를 좋아하는지가 나와야 돼요. 뭐를, 이걸 목적어라 하는데 목적어 자리에는 오직 명사만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자리에 sleep이라는 동사를 쓰려다 보니까 얘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바꾸기 위해서 ing를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 때 붙은 ing는 자, sleep을 동명사로 만들어주는 건가요? 분사로 만들어주는 건가요? 그렇죠. 명사 자리에 쓰인 거니까 저건 동명사예요. 동명사라는 말 자체가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왜 영어에는 또 저렇게 to 붙이고 ing 붙이고 되게 귀찮네. 한국어에는 그런 게 없는데 왜 영어에는 저런 게 있을까? 과연 한국어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뭐뭐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 빈칸에 뭐뭐를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저 자리는 목적어 자리입니다. 자, 빈칸은 목적어 자리예요. 그럼 빈칸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갈까요? 영어나 우리말이나 문법적인 부분은 똑같습니다. 자, 빈칸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예요. 자, 그러니까 이 빈칸에는 반드시 명사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는 뭐뭐를 좋아한다. 저 자리에 자다라는 동사를 넣어보자. 자, 여러분들 벌써 감이 오시죠? 명사 자리인데 동사를 넣어보자입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자다를 좋아한다. 뭔 개소리야?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고 아유 문장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유치원을 다시 가보셔야 돼요. 저 문장은 이상합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아우 나 요즘 한국어 공부하는데 어려워요? 나는 자다를 좋아한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더니 학원에서 한국어 선생님이 나 때렸어요? 이거 틀리대요? 왜 틀려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우린 원어민이니까 저게 틀린 줄 알죠? 아유 우리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나는 자다를 좋아한다가 아니고 나는 자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이 또 당연히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사전 찾아보니까 sleep 자다라고 나오던데 이거 그냥 이따 집어넣으면 왜 안 돼요? 그냥 안 돼 그냥 외워 이렇게 하시면은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어를 정확히 배우실 수가 없어요. 나는 자다를 좋아한다 안 됩니다. 그렇다고 외국인한테 그냥 외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왜 안 되느냐? 나는 자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래요? 저기는 목적어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다라는 동사를 명사형 자는 것 이렇게 바꿔야 맞는 문장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럴 때 그 외국인이 목적어가 뭔지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전혀 설명이 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뭔지 주어가 뭔지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탄탄한 실력을 절대로 기를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한국어나 영어나 똑같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는 목적어 자리에 동사 못 쓴다. 목적어 자리에 동사를 쓰고 싶으면 한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꿔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would like 명사, would like to 원형 이 표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책에도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래서 would like 다음에는 명사가 오고 would like to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이 오고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표현인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에요. 일단 would like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봅니다. would like, 그죠? 저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던져봐요. would like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쉽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이렇게 대답을 하냐면 I would like to go. 나는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쉽다래요. 근데 여러분들 동사는요 뜻을 잘못 파악하면 완전히 다 꼬여버립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전을 들고 와봤습니다. would like 무슨 뜻이냐? want의 뜻이랍니다. 근데 want는 무슨 뜻이죠? 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ould like은 쉽다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would like의 뜻이 뭐였다고요? 원하다 였어요. 그럼 would like 다음에는 뭐가 와야 할까요? 나는 원한다. 뭐를 이렇게 와야 될 겁니다. 즉 목적어가 와야 될 거예요. 자, 빈칸에 그렇다면 some coffee를 넣을 수 있는가?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예요. would like 원한다. 뭐를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당연히 명사가 옵니다. 그럼 some coffee를 넣을 수 있을까? 커피는 명사니까 넣을 수 있죠. I would like some coffee. 나는 커피를 좀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빈칸에 sleep이라는 동사를 넣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볼까요? would like의 뜻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동사 would like은 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의 뜻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해결이 안 돼요. 자, I would like, 나는 원합니다. 그럼 뒤에 당연히 뭐를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명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사 슬립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슬립은 동사이므로 넣을 수가 없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 아니 근데 굳이 슬립을 여기다 넣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앞에서 배운 대로 동사 슬립을 명사용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죠? 슬립 앞에 to를 붙여서 명사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ing는 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would like의 목적어로는 동사가 올 경우 to 부정사만 받고요. ing 동명사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 would like은 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원하다라는 뜻인데 원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미래적인 얘기입니다. 미래. 원한다라는 얘기는 과거 얘기가 아니죠.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미래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시면 돼요. 원래 대부분의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ing를 써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미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는 특별히 투부정사만 사랑해요. 편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 would like 명사, would like to 원형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이 각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would like 명사, would like to 원형 이렇게 끊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건 완전히 틀린 개념입니다. 마치 두 가지의 표현처럼 만들어 놓고 두 개를 뭔가 외워야 될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냥 이거예요. would like은 원하다라는 얘기예요. 원하다라는 얘기니까 뒤에 뭐가 오게 돼 있냐면 목적어가 올 거예요. 그죠? 그럼 목적어 자리는 어떤 품사가 오냐면 명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오면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럼 동사를 쓰고 싶으면 어떡하냐? 앞에다 to를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would like의 뜻만 알면 뒤에 명사를 쓰든가 목적어 자리에, 아니면 동사를 쓰고 싶으면 to를 붙인다. 그냥 이렇게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would like 명사, would like to 원형, would like 명사, would like to 원형 이런 식으로 각기 별도로 나눠서 외우실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리를 모르고 정확하게 뜻을 모르면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삽질을 하게 돼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될 걸 자꾸 외우게끔 만들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신 거의 90%는 이해를 하게 되면 외울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자, 제가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자 decide to 원형, decide to 원형,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이런 거 많이 외워요. 과연 외울 필요가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decide는 무슨 뜻이죠? 자, 결심하다 라는 뜻이에요. 결심하다, 결정하다. 그럼 나는 결정했다. 그럼 뒤에 뭐를 이게 와야겠죠.
을 이거는 명사일 겁니다. 그죠? 명사일 거예요. 자, 그럼 저 자리에는 명사가 와야 됩니다. 빈칸에 고 대어를 넣어보자. 나는 결정했다. 거기에 갈 것을 결정했다. 고 대어를 목적어 자리에 넣어보는 거예요. 고 대어는 동사니까 목적어 자리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명사로 바꿔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죠? 앞에 to를 붙이시면 돼요. ing는 붙으면 안 될까요? ing는 아니에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정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얘기예요. 결심했다, 결정했다 이거는 과거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래적인 의미를 가졌을 때 목적어는 투부정사가 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 months ago, my mom and dad decided to separate. 2 months ago, my mom and dad decided to separate. 2 months ago, my mom and dad decided to separate. want라는 말이 나왔죠? 자, 동사 want 뒤에 무엇이 올지 생각을 해보자. want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죠. 원하다예요. 그럼 I want, 나는 원한다. 그럼 뒤에 어떤 말이 올까요? 뭐를 이게 오게 될 거예요. 뭐를 그러면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란 얘기는 이 자리에는 명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자리에 만일에 명사가 아니고 동사 고대어를 넣어볼 수 있을까요? 원래는 못 넣죠. 그 고대어를 직접 넣고 싶으면 그대로 넣어야 될까요? 명사로 바꿔야 될까요? 명사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동사 고를 명사로 바꾸려면 앞에 to를 붙이시면 돼요. 근데 원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원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미래적인 동사예요. 그래서 to go ther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I want going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요. plan이라는 동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plan 뒤에 무엇이 올지 생각을 해보자. 플랜의 뜻도 모르고 플랜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봤자 절대 답이 안 나와요. 플랜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죠. 플랜은 동사로 쓰이면 계획하다라는 뜻이에요. 플랜, 계획하다. 그럼 나는 계획합니다. 그럼 뭐를 계획합니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찾는 건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아니에요. 한국어 실력입니다. 자, 목적어가 왔다는 얘기는 명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자리에 go there라는 동사를 넣을 수 있을까? 못 넣어요. 명사 자리니까 동사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굳이 넣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사 go를 명사 형태로 바꿔야 돼요. 자, 앞에 뭘 붙인다? to를 붙여서 to go there 이렇게. 근데 이걸 모르면 또 어떤 상황이 오느냐면 plan to 원형, plan to 원형, plan to 원형, 뭐뭐 하기로 계약하다, 뭐뭐 하기로 계약하다 이렇게 막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그냥 당연히 to가 들어가는 건데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놈도 to가 붙고 저놈도 to가 붙고 그죠? 외울 게 자꾸 늘어나죠. 그죠? 그런 걸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리를 알면은. 자, 이 다음에는 그러면은 to go there는 좋은데 그럼 going there ing를 붙이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plan이란 동사도 잘 살펴보시면 나는 계획합니다 라는 얘기는 계획한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to go ther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지금쯤이면 뼈저리게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그러니까 오직 명사만 올 수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 동사를 사용하려면 원래는 안 돼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와야 되니까 원래 못 와요. 근데 굳이 동사를 쓰고 싶다면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영어에서 동사를 명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to를 붙이든가 ing를 붙이든가. 그런데 미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to를 붙여서 사용한다. 동사의 의미를 잘 보면 목적어가 와야 하는지 목적어가 오지 않아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목적어에 관해서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